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채널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제가 며칠 쉬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바빴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전반기가 오늘 제가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펼쳐질 몇 경기 제외하면 이 경기들이 끝나면 전반기가 다 마치게 되죠. 전반기는 NBA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아니에요. 올스타전이. 그래서 한 75% 팀들이 진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잠시 한 일주일 동안 휴식기를 가지게 되죠. 물론 올스타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올스타로 인해서 휴식기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많은 선수들이 이 기간 동안 좀 재정비를 하고 부상 선수들도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주일이 굉장히 심심하더라고요. 사실 올스타전을 그렇게 흥미롭게 보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요. 자, 보스턴 셀틱스가 동부 컨퍼런스 1위 자리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판에 제일런 브라운도 안면 쪽 부상 때문에 빠졌고, 다음 주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아마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도 막판 두 경기에 팀이 이제 휴식을 줬죠. 그러면서 지금 2위인 미러키 벅스에게 한 경기 차로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미러키 벅스의 기세가 굉장합니다. 11연승이고 지금 이 기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 야니스한테 토큰보나 주루 할러데이가 다 나옵니다. 물론 크리스 미들턴은 나오지 않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양 팀이 한 23경기에서 25경기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 1번 시드를 향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1번 시드가 동부 컨퍼런스 왜 중요하냐면 2번 시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랑 붙게 되거든요. 필라델피아 아무래도 그런 조엘 엠비드나 제임스 하든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동부 팀들보다는 까다로운 대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스턴이나 미러키 벅스, 물론 크게 무리를 하진 않을 것 같지만 1위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남은 경기 상당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제법 안정적으로 이 4위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노번 미첼이나 데리우스 갈란드 같은 선수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꿀맛 같은 휴식을 주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는 욕심 부리면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딱 이 4위 자리를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이죠. 선수들의 부상 관리도 해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2라운드 진출이라는 업적만 달성을 해도 상당한 팀으로서는 쾌거고요. 2라운드에서 1위 팀과 맞붙어서 괴롭혀줄 수 있다면, 혹은 기적의 업셋 같은 것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르브론 제임스 시대 이후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지금 행보는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5위는 지금 브루클린 네츠인데, 최근에 미칼 브리치스가 45득점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죠. 저 개인적으로 미칼 브리치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분명히 더 큰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브루클린 네츠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브루클린 네츠 쉽사리 탱킹을 한다거나 플레이오프권 밖으로 떨어질 팀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닉스 최근에 또 3연승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6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노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마이애미 히트 같은 팀들, 그리고 애틀란타 호크스 같은 팀들, 나란히 양 팀이 2연패 중인데, 뉴욕 닉스는 반면에 조시 하트 영입이 상당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수비에서도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상당히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줄리어스 랜들이라든지 RJ 베럿 같은 선수들의 어떤 기복들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제일런 브런슨의 영입이 최고였죠. 그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뉴욕 닉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애미 히트랑 애틀란타 호크스는 사실상 큰 영입은 없었죠. 애틀란타 호크스가 샤딕 베이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영입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애틀란타 호크스는 너무 기복이 있고요. 마이애미 히트도 뭔가 이제 지금 타일러 히로고 막판에 경기에 뛰지 못하면서 2연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부상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나 호크스 같은 경우에는 6위를 반드시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마이애미 히트는 지금 뉴욕 닉스와 반 게임 차밖에 나질 않습니다. 애틀란타는 모르겠습니다. 동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트레이 영을 필두로 한 이 라인업이 그렇게까지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다. 트레이 영 때문인지 디존테 머레이의 퍼포먼스도 조금 볼륨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토론토 랩터즈는 지금 야코 포들 영입으로 인해서 팀이 완전히 으쌰으쌰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당초 예상했었던 토론토 랩터즈가 새 판을 짜고 모든 선수들을 팔아치울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더 달리고 있습니다. 닉 널스 감독의 어떤 시즌을 향한 어떤 의욕적인 모습, 선수들을 갈아 넣으면서도 1승과 맞바꾸겠다는 그 의지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오지 아누노비가 부상 중에 있거든요. 과연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난 후에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야코퍼들의 지난 경기 퍼포먼스 굉장히 무서웠죠. 자, 그 다음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카일 쿠즈마와 브래들리 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굉장히 분전해주고 있는 팀인데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아요. 5할이 안 되는 승률이기는 하지만 10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스팟이 아마 막판까지 시카고 불스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스가 지금 11위인데요. 5연패를 기록 중이에요. 또 드로잔이 빠진 전반기 마지막 경기 미러키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시카고 불스가 후반에 좀 전열을 가다듬고 드로잔과 라빈과 부세비치 셋이 좀 으쌰으쌰 한다면 워싱턴 위저즈와는 한번 승부가 될 만하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맥스가 한 10위권 같아요. 10위 안에 안착을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시카고 불스도 아마 올 시즌 끝으로 뭔가 해체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지금 탱킹 노선을 탈 수도 없어요. 애매해요. 20경기 지금 다 져도 디트로이트나 샬럿 호네츠보다 못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아무튼 애매합니다. 이길 수 있다면 끝까지 이겨야 되는 팀 상황인 거죠.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사실 올 시즌 도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타이리스 할리버튼 체제하에 충분히 이 팀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본 시즌이고,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일스 터너라든지 버디 힐드 트레이드를 올 시즌이 끝나고도 조금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선수들을 코어로 좀 더 알찬 보강을 한다면, 그리고 좋은 신인 선수들을 보강을 한다면 이 전력으로도 더 높은 곳, 우승권은 아니지만 동부 한 7, 8위권까지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 시즌 아니고요. 내년 시즌, 그 후년 시즌에 말이죠. 13위 올랜도 매직과 비슷합니다. 젊은 코어들로 올 시즌 굉장히 잘 치러냈고요. 내년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파울로 방케로가 좋은 선수지만 한계는 명확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마그너라든지 멘델 카터 주니어, 건강하게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 마켈 펄치, 이런 선수들을 주축으로 굉장히 탄탄한 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랜도 매직은 어쨌거나 웬바냐마 레이스에서는 조금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샬럿 호네츠입니다. 딱히 탱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팀이에요. 그냥 못하는 팀입니다. 라멜로 볼, 테리 로지어, 고든 헤이유드, PJ 워싱턴 몇몇만 보면 상당히 좋은 뎁스를 갖추고 있는 팀 같은데 팀이 이기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강제로 웬바냐마 탱킹 레이스에 뛰어들은 지금 상황입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그렇게 못하죠. 지금 케이드 커닝햄이 없어서 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올 시즌 조금 공격적으로 보얀보그다노 비치도 영입을 하면서 올 시즌 달려보겠다, 상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심산으로 달렸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제임스 와이즈먼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복권 한 장을 긁어보는 상황이죠. 제임스 와이즈먼 경기를 보면은 진짜 이런 피지컬이나 공격 능력, 골을 메이드하는 능력, 그런 높이는 대단한데 일단 스크린을 안 써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스크린을 서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바로 이제 롤에 들어가기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마인드도 이거는 못 고친다. 이건 불치병에 가깝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스탯을 신나게 쌓을 것 같아요. 남은 20경기 동안. 그렇지만 어떤 팀이 원하는 그런 조각은 아닐 수도 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올 시즌 지대로 탱킹 레이스에 들어간 팀이기 때문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동부 컨퍼런스 알아봤고요. 서부 컨퍼런스 한번 가보시죠. 사실상 덴버 너게츠가 서부 컨퍼런스 1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전들에게 많은 휴식을 남은 20경기 남짓 동안은 부여를 할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요. 5경기 차이기 때문에 22경기 남았는데 5경기 차는 사실상 뒤집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멤피스가 좀 아쉽게 됐죠. 계속 선두권 싸움을 하다가 약간 이제 많이 처졌어요. 그래서 2위 자리를 사수하는 곳에 혈안을 해야겠죠. 혈안을 둬야겠고요. 멤피스는 지금 자모란트라든지 데스먼드 베인, 아담스가 곧 돌아오겠고 자렌 잭슨 주니어 같은 선수들, 젊지만 부상 이슈가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휴식을 좀 주면서 마지막 20경기 남짓을 치러낼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3위를 사수해야겠죠. 지금 4위 피닉스가 듀란트도 영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승을 향해서 정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피닉스 선수도 기세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클리퍼스 마찬가지죠. 클리퍼스도 최근 카와이 레너드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위권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도 완전히 본인들의 노선을 정했죠. 우리는 앤트맨의 팀이다, 앤서니 에드워즈의 팀이다라는 사실을 천명을 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말할 것 있나요? 카이리 어빙을 영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지금 공존이 사실은 그 모습이 좋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워낙 공을 너무 오래 들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둘이서 같이 뛰면은 수비는 더할 나위 없이 약해질 뿐더러 다른 선수들에게 공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댈러스 매버릭스는 한계가 명확하다, 절대 우승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닉스 선즈는 저는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피닉스도. 그렇지만 댈러스 매버릭스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 정말 아쉬운 팀이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지금 자이언 윌리엄슨이 3월 말에나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은 인저리 프론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신뢰를 앞으로도 저는 갖지 못할 것이고, 올 시즌 제 지인들이 내기를 했거든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45경기 이상을 출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전세자금 마련 정도는. 아무튼 그런데 이 자이언 윌리엄슨, 저는 그 내기를 들었을 때 45경기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 상상을 뛰어넘는 선수예요, 자이언 윌리엄슨은. 이 선수의 건강 상태는 지금 NBA 풀시즌을 절대로 소화할 수 없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상당히 큰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미안하지만 힘이 많이 딸려 보여요. 저 작년 시즌 플레이오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테픈 커리가 우승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 울었었는데, 올 시즌 워리어스는 아무래도 에너지 레벨이 한 단계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스테픈 커리의 잦은 부상은 그의 퍼포먼스와는 별개로 분명히 지금 노쇠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오면 여전히 NBA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말이죠. 클레이 탐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던 풀 역시 본인의 볼륨을 채워가고 있지만 커리가 없이는 사실 힘듭니다. 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은 잃은 상태다. 왜냐면 위에 있는 팀들이 너무 지금 강해요, 전력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가 10위입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힘을 느낄 수 있죠.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제 탱킹이 끝났습니다. 챗 홈그랜이 오면 내년 시즌부터 정말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가겠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올 시즌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제이덕, 조시 기디, 성장한 조시 기디. 내년 챗 홈그랜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이 팀 정말 내년에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정말 크게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이제 리그 최고의 플레이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상급 플레이어 말이죠. 11위 유타 재즈, 너무나 애매해져 버린 팀이죠. 차라리 초반 본인들의 노선처럼 탱킹 레이스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기기 시작하니까 윈나우로 조금 노선을 바꾸더니 이제는 이제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올 시즌 수학이라면 워커 캐슬러죠. 캐슬러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2위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망했다고 봅니다. 지금 릴라드가 혼자 정말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릴라드, 너키치, 사이먼스 이 빅3 체제로는, 물론 올 시즌에 제러미 그란트도 영입을 했지만 이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이 팀은 우승을 노린 팀이잖아요. 우승권을 노린 팀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뭔가 어떤 다른 노선을 짜야겠죠. 남은 시즌, 물론 포틀랜드가 경기력이 좋아져서 10위권에 갈 수는 있지만,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갈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힘들어 보이고요. 릴라드의 꿈인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우승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완전히 획기적인 세 판이 필요해요. 물론 릴라드 본인의 수비력 문제도 있겠지만 말이죠. 지금 수비가 너무 약합니다.
자, LA 레이커스 13위 마크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희망을 주고 이제 희망은 보인다. 이제 연승 타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잘해봤자 플레이인 토너먼트입니다. 지금 디안젤로 러셀, 뭐 말릭 비즐리, 제럿 반더빌트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말이죠. 이 코어들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몸을 날리는 플레이라든지 한 발을 더 뛰어서 루즈볼을 잡아내야 되고 리바운드를 따내야 되고 뭐 이런 측면인데 지금 외곽슛이나 높이는 보강이 됐지만 NBA는 진짜 에너지 레벨의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킹스 같은 팀들이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들 세크라멘토 키케야, 뭐 사보니스, 디에런 팍스 이 두 명이 이끌어가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 롤 플레이어들의 롤 분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LA 레이커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측면 같아요. 자, 14위 샌안토니오 스퍼스, 15위 휴스턴 로켓츠, 열심히 텍사스 두 팀이 탱킹 레이스에 참전을 하고 있고요. 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데빈 바셀이, 그러니까 선수들은 계속 나오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잭 콜린스라든지 지금 야코 퍼들 빠진 이후에 잭 콜린스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후반기에는 데빈 바셀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 같은 경우에는 캐년 마틴 주니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캐년 마틴 주니어를 써야 됩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지금 뭐 다른 겉몸만 잔뜩 든 뭐 제일런 그린이나 부상으로 물론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포터 주니어 같은 선수들을 중용할 게 아니라 알파렌 센군이나 캐년 마틴 주니어 이런 선수들 위주로, 그리고 타리슨 같은 선수들을 좀 더 중용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어차피 지기로 작정한 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죠.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마찬가지로 그렉 포포비치는 정말 명장인 것이 젊은 선수들을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으로 트레 존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트레 존스도 상당히 리그 아주 준수한 가드로 자리매김을 올 시즌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30개 팀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들 다 해봤습니다. 후반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 저도 기대가 되는 측면이고요. 올스타 브레이크 푹 쉬시고 저도 이제 몇 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서 올스타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NBA 에브리데이였습니다.